안녕하세요. 기원논리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10주차 두 번째 수업인데요. 원래는 구장 과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이번 과제는 좀 쉬웠던 것 같아서 딱 한 문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 10장의 그 의미론과 타당성을 제가 지난 수업에서 강의를 해드렸지만, 약간 좀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다시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을 어떻게 하면 양화사를 벗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논리적 동치가 있는데요. 그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은 어떤 문장으로 변환될 수 있냐면, 그 보편 양화사의 경우에는, 보편 양화사의 경우에는 and로, 자, 대체 애들을 and로 묶어서 만든 연원문이 결국에 이제 보편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의 논리적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n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n개의 대상이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똑같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A1부터 AN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for all x, fx는 fa1 and fa2 and 어쩌고 점점점점해서 fan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or some x, fx 존재 양화사는 어떻게 변환되느냐? 이거는 오어들로 이루어집니다. 오어. 이렇게 오어들로 묶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이름을 이용해서 x를 다 대체해보죠. 그러면 fa1부터 fan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몽땅 오어들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오어들로. 그래서 fa1 or fa2 or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죠. A, B, C 세 개의 대상이 있고 세 개의 이름이 다 A, B, C, 각각 A, B, C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필요해요. I, A는 A다. I, B는 B다. I, C는 C다.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세 개의 이름만 가지고 세 개의 이름만 있다 그러면 for all x, fx는 f는 지금 어떤 수로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임의의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같냐? FA and FB and F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윤리적 동치 애매하지 않게 만들려면, 적형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가로를 닫아야겠죠. 그 다음에 for some x, fx는 뭐가 같냐? 이거는 똑같은 FA, FB, FC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5어로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보편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 또는 존재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은 오른쪽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이걸 생각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어색하거나 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그 일종의 양화사를 벗긴 문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고 이 단계를 조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주면 지난 과제 그 연습 문제 B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연습 문제는 이거였죠. 원래는 모든 마녀는 날 수 있다. 뭐 날 수 있는 마녀가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식의 문장들을 기호화하는 문제였는데 그중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죠. 모든 마녀는 날 수 있다. 자, 이 문장을 번역해야 되는데요. 이 문장을 자, W라고 하는 수로, which W라고 하는 수로와 F라는 수로, 이랑 수로를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답은 뭐냐면 이거죠. 자, 답은 이겁니다. 답은 for all x, wx이면 fx이다. 이게 답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게 왜 얘만 답이냐? 혹시 for all x, wx and fx는 답이 안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헷갈릴 수 있죠. 모든 마녀는 알 수 있다니까 뭔가 엔드로 엮어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자,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논의 영역을 제가 5개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한번 한정해 볼게요. 영수, 기철, 자, 영수, 기철, 미애, 지윤, 혜영 이렇게 5명이 있고요. 그 이름도 5개야겠죠. 그래서 제가 S, G, M, J, H 이렇게 5개의 기호를 이용해서 소문자를 이용해서 각각을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꺼놓고 하기로 해놓고서는 자, S는 영수를 가리키고 G는 기철을 가리키고 M은 미애, J는 지은, H를 혜영. 자, 원래 Y 같은 걸 쓰면 영수 더 자연스럽긴 한데 X, Y, Z는 웬만하면 쓰지 않기로 할게요. 왜냐면 그냥 이름인지 아니면 자유변환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부터 SG, M, J, H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수로를 사용할게요. W와 F. 그래서 W는 날 수 있다라는 거고, W는 마녀란 뜻이고요. X는 마녀다. 그래서 일항수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화면에는 별 문제가 없죠? 자, 영수. 자, 마녀. 누가 마녀냐? 미애와 혜영이 마녀입니다. 그 다음에 F라는 수어를 해석해 보면은 누가 날 수 있느냐? 기철, 미애, 혜영이 날 수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요걸 여기 없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잠깐만 5개가 있으니까 이름이 5개가 있으니까 for all x, wx이면 fx이다라고 하는 요 문장은 요 양화사를 벗기면 이렇게 볼 수 있죠. ws이면 fx, fs이고 and wg이면 fg이고 and wm이면 fm이고 and wj이면 fj이고 and wh이면 fh다. 요거죠. 자, 앞뒤에 가로를 다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비교해보죠. For all x, wx and fx. 이건 뭐냐? ws and fs and wg and fg and wm and fm and wj and fj and wh and f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진리값을 따져볼까요? 자, 이렇게 해놔도 약간 헷갈리죠? 헷갈린데 우리 이제 뭔가 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번 진리값을 구해봅시다. WS. 자, 마녀는 누구뿐이에요? 마녀는 미애랑
해형 둘 뿐이죠. 그러니까 W가 들어간 문장의 진리값을 구하면 WS는 F고 WG는 F고 WM은 T고 WJ도 F고 WH는 T예요. 그쵸?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로 다 할 수가 있죠. FF, T, F, T고요. 그 다음에 FS는 기철미의 해형이 날 수가 있으니까 기철미의 해형이 들어간 문장만 T고 나머지는 F죠. F, T, T, F, T 이렇게 되고 F, T, T, F,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지금 미해와 해영이 마녀고 둘 다 날 수 있죠. 미해와 해영이 마녀고 미해와 해영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마녀가 날 수 있다는 말이 요 모형에서 참이죠. 그쵸? 바로 그거를 요 두 번째 문제, 요 첫 번째 요렇게 기호화한 문장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진짜 참인 것처럼 보이죠? FF니까 첫 번째 FF죠. FF니까 F죠. 그 다음에 또 FT니까 자, 첫 번째가 F면 무조건 참이죠.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FF면 참이죠. 첫 번째가 전건이 F면 참이니까 맞죠? 여기도 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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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원문을 구성하는 모든 연원지 5개 연원지가 모두 참이니까 결국엔 참이죠. 그렇죠? 반면에 아래 봅시다. FF면 F죠. FT면 F죠. TT면 T죠. FF면 F죠. TT면 T죠. 자, 이 연원문을 구성하는 연원지 중에 참인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둘밖에 없고 나머지 연원지들은 어때요? 거짓이죠? 따라서 전체 이 전체의 그 연원문은 결국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잘 보시면 이 두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기본적으로 마녀인 경우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죠. 마녀인 미애와 혜영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애와 혜영이 날 수 있느냐 그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둘이 날 수 있으면 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마녀는 날 수 있다는 바로 그걸 이제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요 아래 문장 for all x, wx, and fx는 이 논의 영역에 포함된 모든 대상들이 마녀이면서 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마녀가 아닌 영수, 귀철, 지운까지도 모두 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마녀이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마녀인 사람은 미애랑 혜영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지금 이 문장이 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논리학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벗겨내가지고 각각의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고 이걸 보면 이 기호 논리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바를 알 수 있죠. 어떤 문장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주장이 무엇이냐,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이런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타당성 분석도 해봅시다. 자, 이미 했던 거긴 한데요. 이거를 좀 양화사를
바뀌는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for all x, LXE를 전제로 LAE를 도출하는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 이미 풀었던 건데요. 양화살을 벗겨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 영역이 그냥 A와 E만 있다고 가정하죠. 아담과 이브만 있다고 가정하고서 풀어볼게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 물론 대상은 훨씬 많을 수 있고 무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해보다 보면은 앞으로 더 많은 거에 대해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or all x, l, xe는 x에다가 a를 집어넣어도 되고 e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l, a, e, l, e, e가 두 개의 대체이고 for all x니까 and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제의 양화살을 벗긴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LAE를 도출하고 싶어요. 자, 딱 보면 알겠죠? LAE and LEE를 전제로 했으니까 LA 지금 여기 보시면 전제에 LEAE가 포함되어 있죠? 자, 전제에 LAE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LAE가 도출될 것 같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한번 진리표를 이용해서 해보면 자, 유관한 단순 문장은 두 가지죠. LAE와 LEE. 그래서 두 개의 단순 문장이 들어있는 이제 논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있죠. TTTF, FT, FF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전제는 지금 LAE and LEE로 이제 변환해서 생각할 수 있고 결론은 LAE죠. 그러면 결론이 훨씬 쉽네요. LAE가 참이 되는 경우 결론이 LAE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수정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 T, T, F, F고요. 그쵸? 그 다음에 LAE, LEE의 연어는 자, 요걸 써봅시다. 짧게 T, T, F, F, T, F, T, F. 근데 연어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 그랬죠? 나머지는 거짓이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돼요? 진리표를 이용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한다고 할 때는 전제가 참인 경우만 따지면 되죠.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지. 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가 타당하다는 뜻이니까 전제가 참인 경우 짠, 첫 번째 줄밖에 없죠. 근데 결론도 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논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죠. LAE로부터 for some x, LX를 도출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도출되는 건지 전제로부터 따라 나오는 건지 따져볼게요. 자, LAE를 그대로 쓰고 for some x, LXE는 LAE or LEE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또 진리표를 이용해서 분석해보면 결론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볼게요. LAE or LEE. 그러면 자, 이것도 유관한 단수 문장은 두 가지밖에 없고 전제는 LAE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죠. 그러면 T, T, F, F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자, 그 결론의 선언지들을 우선 분석해보면 T, T, F, F 그 다음에 T, F, T, F고요. 다시 이것의 선언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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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죠. 자, 그러면 자, 논증의 타당성은 뭐라 그랬죠?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죠. 그래서 우리는 전제가 참인 경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만 보면 되죠. 그랬더니 결론이 어때요? 결론이 둘 다 참이죠? 따라서 이 논증도 타당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네요. 사실은 이게 그 이름이 그러니까 논의 영역이 훨씬 더 많으면 A랑 E뿐만 아니라 더 많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진리표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건 상당히 무모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워낙 길게 되니까. 하지만 일단 진리표를 이용한 분석은 도대체 이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을 어떤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논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분명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상한 진필요가 아니고 진리표. 자, 이번에는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세 번째 예제는 LAE를 전제로 for all x, LX를 이제 도출하려고 하는 건데요. 양화사를 일단 벗겨보죠. LAE가 전제고 LAE or LEE죠. 그러니까 요 X의 자리가 중요해요. X의 자리에다가 A도 넣어보고 E도 넣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분석을 해보죠.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분석한다는 건 뭐예요? 결론이 F이고, 거짓이고, 전제가 참인 경우가 가능한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일단 가정하고서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을 쭉 만들어 보려고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런 단순 문장들의 그 조합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전제를 거짓으로 만들고, 전제를 참으로 만드는 그런 단순 문장의 진리값 조합이 가능하냐. 바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해보죠. 전제는 참이어야 되고요. 결론은 거짓이어야 돼요. 자, 근데 LA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는 LA라고 하는 단수 문장도 참이어야 되죠. 자, 그럴 때 LAE는 참이면서 LAE와 LEE의 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for all x라 그랬죠? 여기가 뭐여야 되죠? and여야 되죠? and여야 되죠? 그러면 자, LAE가 참이고 LA와 LEE의 연원이 거짓이 되는 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러려면 LAE를 뭐로 만들면 되죠? LEE의 진리값을 F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된 거죠. 결국 뭐예요? 전제를 참으로 만들고 결론을 거짓으로 만드는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 조합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LA는 참이고 LE는 거짓인 경우만 되는 거죠. 면 되는 거죠. 바로 그리고 이 경우가 이 논증의 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결과는 뭐라고요? 부당하다는 거죠.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 논증은 부당하다. 그리고 발례를 제시할 수 있죠. 발례는 뭐냐? LAE는 참이고 LEE는 거짓이다. 바로 이 경우가 발례인 거죠. 이거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이거죠. D. 아담과 이브가 있고 아담과 이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A와 E가 있고 그 다음에 IA는 A를 가리키고 E는 E를 가리키고 이 경우에 자 L이 어떤 경우만 안 되는 거냐면 A, E의 순서상인 경우에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이브를 사랑하고 나머지는 사랑을 하지 않는 그렇죠? 아담이 아담을 사랑하지 않고 이브가 이브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브가 아담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이면 이제 이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 저 전제로부터 저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제를 봅시다. 또 양화사를 벗겨볼까요? 자, 이번엔 for all x, lx. 자, 얘는 l, a, e, and l, e가 되겠고요. 결론은 for some x, lx이니까 l, a, e, or l, e, e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그 타당한 논증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전제는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가능하냐인 거죠. 자, AND로 구성된 자, 연원문이 참이려면 둘 다 참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LAE도 참이니까 오른쪽에 결론에 포함된 LA도 참여해야 되고 결론에 포함된 LEE도 참여해야 되죠. 자, 이러고 나면 어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가 모순이죠? 그렇죠? LAE는 참이고 LE가 참이면 둘이 참이면 그 둘 개의 참으로 이루어진 선언문은 참여해야 되는데 즉 거짓이 된 거니까 모순이 되버렸죠. 따라서 지금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전제를 참으로 만들고 결론을 거짓으로 만드는 그런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 조합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이 말은 곧 이 논증이 타당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 좀 더 복잡한 걸로 이렇게 너무 단순한 것만 했으니까 이제 좀 더 복잡한 거 해볼게요. 자, 이번엔 어휴 갑자기 좀 이제 그 양화사가 적용되는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이거는 양화사를 벗기려면 X문에다가 A를 넣어보고 E를 넣어보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문장이 좀 길어지겠죠. L, A, X, or L, E, X에다가 그 X 자리에다가 A도 넣어보고 E도 넣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L, A, A를 넣어볼 L, E, A and 그죠? and죠. 그 다음에 L, A, E or L, E, E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고요. 결론은 L, A, A and L, A, E or L, E, A and L, E, E가 되는 거죠. 자, 문장이 비슷하지만 다르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볼까요? 과연 잘 될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LAA or LEA and LAE or LEE가 바로 전제고 결론은 LAA and LAE or LEA and LEE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사실 다 그 or와 and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순 문장들 4개죠. 이거는 단순 문장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전제와 결론에 포함된 문장이 이 네 가지 LAE, LAE, LEA, LEE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의 문장들을 경우의 수, 16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자, 참 거짓을 이걸 가지고 그대로 써보죠. 자, LAE 자, 좀 더 다른 색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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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참,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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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거짓. 자, 이게 16줄짜리 진리표의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LA, 여기 이쪽도 다 써야겠죠? T,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LAE, 요 경우로 봐야겠죠? 그러면 네 줄씩 봐야 돼요. 네 줄씩. F.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LAE, T, T, F. 그 다음에 이번엔 LEA 차례입니다. LEA 차례. 두 개씩. F. 자, 결론에도 아, 16줄짜리 드리프는 할 게 아니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EE, 요 문장은 이제 TF 번갈아가면서죠. TF까지. 자, 다 했어요. 이제 물리적 연결사를 이용해서 하면 되죠. 이번에는 좀 다른 색으로 좀 해볼까요? 자, 하나씩 다 해볼게요. 그냥 이제 첫 줄부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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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됐죠? 그 다음에 5어니까 5어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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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기가 아니네요. F, T, F. 자, 그 다음에 5어니까 여기도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죠. T, F, T, F. 자, 둘 다 거치신 경우만 참이 거치신 경우만 거치시 되는 게 5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둘 사이에 연원을 하면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죠. 얘랑 비교하면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면 자, 참. 그 다음에 참. 둘 다 참인 경우만 참이에요.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그쵸? 엔드는 좀 더 빡빡하죠, 기준이. 둘 다 참일 경우에는 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다시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엔드. 각각 이걸 봐야 되니까 엔드를 보면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에요. 참. 둘 다 참일 때만 쭉은 둘 다 참일 때가 이렇게 없어요? 둘 다 참일 때가 이렇게 없군요. 나머지 밑에 F. 자,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도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에요. F. 자, 이거 박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완성을 해보면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죠. 이제 요거랑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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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거짓, 거짓. FT면 T, FF면 거짓. FF면 F, FF면 F, FT면 T, F. 자, 얘가 이 시리가 이상하게 작동하네요. F, 자기 부른 줄 알고 또 착각을 해요. 됐죠? 둘 다 거짓. 아, 힘드네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이제 까먹을 지경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제가 참인 경우만 보죠. 전제가 참인 경우, 전제가 참인 경우, 전제가 참인 경우, 전제가 참인 경우, 참, 그리고 다음 한 줄 띵기고 그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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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줄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그런 줄이 있어요? 있죠? 여기 있죠? 바로 여기. 두 줄이 있죠? 이 두 줄이 바로 발레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논증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논증이 타당하냐 아니면 타당하지 않냐 바로 그 문제인데 결론은 뭡니까?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는 거죠. 자, 결국에 이 논증을 부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 논증에서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 그런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형이 바로 이거죠. LAE는 거짓이면서 LAE는 거짓이고 LAE는 참이고 그 다음에 LEA와 LEE의 진리치 값은 서로 반대인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제는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너무 이게 길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바라고 혹시 제가 실수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이걸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한번 가져볼까요? 복사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시작해볼까요? 자, 이런 것도 되네요. 정말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분석할 때는 뭐죠?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자,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결론은 거짓이라고 가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제가 연원문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양쪽 연원지가 다 참이어야 되죠. 자, 반면에 결론에 보면 어때요? 결론은 선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근데 이게 거짓이라면 양쪽 선언지들이 다 거짓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LAA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죠.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쪽에 참여해야 되죠. 결론에 있는 참여해야 되고 근데 LA가 참이면서 얘가 거짓이 되려면 LAE가 거짓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LAE 얘도 거짓이어야 되죠. LAE 얘도 거짓이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LAE가 거짓일 때 이것과 LEE가 함께 합쳐서 참이 되려면 얘는 참여해야겠네. LEE는 참여해야 되죠. 참여해야 되고요. LEE가 참이면 이쪽에 있는 LEE도 참여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거짓이려면 얘는 참인데 이게 거짓이려면 LEA가 거짓이어야겠죠.
다음에 이게 거짓이니까 요것도 거짓이어야겠죠. 그리고 이때 LA는 참이고 LEA가 거짓이 있면서 둘의 선언은 참인. 맞죠? 이렇게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는 전제를 참으로 만들고 결론을 거짓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 하나 만든 거죠. 그런 모델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델을 만든 거고요. 그게 바로 아까 만든 LAA는 참이고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네. 아까 발레가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발레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LA. 발레가 하나 더 있었군요. 네. 여기까지 발레가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어쨌든 발레가 있으니까 결국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예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양화살을 벗겨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죠. 제가 5호로 해봤는데 그냥 5호로 그냥 해볼까?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인데 제가 이번엔 이거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엔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 문제로 해봅시다. 그러면 양화살을 벗기면 전제가 L, A, A and L, E, A. 우와. L, A, E and L, E, E가 되겠죠. 이게 전제고요. 결론은 뭐예요? L, A, A or L, A, E and L, E, A or L, E, E가 되는 거죠. 됐죠? 바로 이게 이제 양화살을 벗긴 형태의 논증이고요. 우리 그냥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을 걸 가정해 본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가정을 만족하는 그런 진리값 조합,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 조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거죠. 자, 전제를 이루고 있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쪽 선언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참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왼쪽 선언지가 한번 우리 참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또는 거짓인 경우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그런 경우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왼쪽 선언지가 참이라면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어야죠. 왜냐면 여기 and를 썼으니까 얘도 참이고 참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결론에 있는 같은 단순 문장들도 참여해야겠죠. 요거랑 참여해야 돼요. 참.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자, 이 문장은 참여해야 되죠. 왜냐면 LA와 무관하게 한쪽 선언지만 참여도 참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참이 되죠. 그걸 써주면 참이고 참이죠. 자, 그러면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인데 둘의 연원이 거짓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모순을 일으키네요.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불가능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더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연원지 요게 거짓인 경우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자, 요걸 따져볼 필요 없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오른쪽 얘가 참여해야 되지, 맞죠? 얘가 거짓인데 이쪽도 거짓이라면 둘의 선언은 참여될 수 없죠. 따라서 얘가 참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참여라면 LAE도 참여해야 되고 LEE도 참여해야 되죠. 자, 그러면 LAE, LAE 여기 있네요. 얘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E 얘도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얘도 참여고 얘도 참여해야 되겠네요. 맞죠? 선언으로 이루어진 문장도 참여해야겠죠. 참. 따라서 둘의 연원도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애초에 뭐라고 가정했어요? 이게 거짓이라고 가정했죠? 따라서 모순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그런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 조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죠. 결국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모형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모형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증은 타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판례가 없으니까요. 판례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예제 5번과 예제 6번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잘 문장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전제와 결론이 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 5번의 경우에는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지 못하는 거지만 예제 6번에서는 이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분석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요 강의 노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제는 그 첫 번째 강의 노트와 이 두 번째 강의 노트 같이 제출하시는 거고 이걸 같이 푸는 게 결국 첫 번째 강의 노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